오늘은 한라산 영실 코스를 가려고 합니다. 지금 510번 버스를 타고 서귀포에서 와서 지금 240번 영실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류소가 1110번 도로 입구 쪽입니다. 중문초등학교가 있는, 여기서 타고 한 20분 올라가면 영실 매표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네이버 버스 지도에 일단 시간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했죠, 회사에다가. 그랬더니 8시 10분 출발이라는데 네이버 지도에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는 좋습니다. 여기가 매표소 방향인데 화장실이 있고요. 차량들이 다시 주차를 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서 이제 다음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루 조심. 약간 쌀쌀, 햇빛이 그래도 날씨는 맑고, 기온은 어제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한 16도에서 한 20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실 코스 입구입니다. 해발 1280. 리세 오름까지 오르는 코스고요. 리세 오름에서 돈네코나 아니면 어리목 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영실 탐방인데, 리세 오름 3.7km고 남벽 2.1km에서 총 5.8km고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출발했습니다. 9시 반 정도 출발했고요. 영실 소나무 숲입니다. 입구 쪽에 이렇게 소나무가 가득 있는, 사람들, 등산객들이 좀 있고, 입구 매점에서 바나나 하나 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얼음에 담아왔습니다. 시원합니다, 날씨는. 절벽이 막 직각각 내린 듯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마치 작은 산들이 금강산 12,000봉처럼 작은 산들이 겹겹이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삼각형의 뾰족한, 그리고 그 나무들이 같이 있고 층층이 이렇게 쌓여있는 듯한, 굉장히 특이합니다. 신기하다. 제주도에 그 산 위에 보면 또 암석들이 막 봉우리처럼 있고, 이제 내려가면 이제 바다를 끼고 제주도 해안입니다. 와, 저 아래가 이제 저기 삼방산인가? 와, 멋지죠? 네. 오늘 날씨 좋습니다. 어제 비가 왔었는데. 길을 따라 계속 이런 풍광들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계단입니다. 멋진 길이죠. 끝없는 계단길. 계단을 오를 때는 등산 유튜브에서 봤는데, 고양이 스테, 고양이가 이렇게 크로스, 다리 앞을 고양이나 호랑이가 걷는 것처럼 앞을 크로스 하면서 걷는 게 좀 편하다고 봅니다. 지금 풍과일을 거의 지나고 있고,
계단입니다. 굉장히 그냥 애들도 올라올 수 있는데 계단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편합니다. 길은 잘 돼 있어요. 와, 구름이 이쪽으로 밀려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풍경은 다운 느낌인데 멋지죠. 느낌상 다운 느낌인데 현 위치가 반 정도밖에 안 왔어요. 지금부터 빨간색이 없어지고 이제 초록색이니까 좀 더 편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하여튼 고성옥들이 많습니다. 지리산에 온 것 같은 느낌 진짜. 이제 한라산 정상이 보입니다. 정상이죠, 저기 한라산 정상. 오늘 날씨 진짜 좋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근데 남쪽 방향에서는 한라산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보면 진짜 비바람 불어서 볼 수도 없었는데 오늘은 선명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멋지다, 한라산. 저쪽이 윗세 오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와, 멋지죠? 백록담 정상인데 저희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넓은 평야가 들판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이나 쪽에서는 되게 깊은 숲을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뭔가 넓은 광야를 걷는 듯한 걷기 너무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윗솔은 더 가야 되나? 저기는 그냥 전망대인가? 모르겠네. 사람이 많아서 빨리 찍게 됩니다. 지금 왼쪽으로 가는 또 전망대가 하나 있고 정면이 한라산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 바다 새로 깔고 있는 그런 공사 중입니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날씨 너무 좋고 구름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구름이 막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어. 구름도 너무 이쁘죠? 저희가 걸어온 길입니다. 너무 멋지죠? 윗세오름은 여기 좀 더 가야 되고요. 전망대 쪽으로 저희는 일단 갔다가 윗세오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올 수 있는 데인지, 계단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지만 이 정상 부근이, 정상 쪽이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 거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 정도 평지니까 아까 조금 오르던 경사 정도만 오르면 누구나 쉽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실 코스가 이렇게 인기였구나. 실제 한라산은 굉장히 날씨 변화도 심하고 중간에 숲도 통과해야 되고, 성판악 코스는 그런데 관음사도 마찬가지죠. 여긴 너무 능선을 따라 좋은 길이네요. 윗세 좁은 오름이라고 돼 있지만 윗세 좁은 오름?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전망대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방향까지
이렇게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방어 천 아이가 지금? 오름입니다. 2시간 40분? 2시간 반 걸린다고 돼 있는데, 정시 시험시험 오다 보니까 5.8km 2시간 반?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 공사 중이고, 여기 데크에 앉아서 다들 뭔가 식사를 하고 있고, 윗세 오름 17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네요. 역시 아까 그 전망대에서 뭔가를 찍었어요. 그게 전망이고, 아까 병풍바위도 밑에 지점에서 찍어야 되는 겁니다. 찍을 수 있을 때 찍어야 된다. 예전에는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좋겠지, 더 좋은 데가 있겠지 이랬는데, 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찍을 수 있을 때 찍어야 된다. 윗세오름 정상석이 여기 있었습니다. 윗세오름 뒤쪽으로 이제 돈네코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안내 방송에서 1시 30분 전에는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어떤 지점을 몇 분까지 통과해야지 된다고 했는데 어떤 지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되게 힘든 4시간 구간이라고 합니다. 4시간 구간. 돈네크 방향으로 여기 가다가 보면 또 오름이 한 2-3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근데 뭐 주차장에 주차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뭐 윗세 오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전망대가 가장 뷰가 좋으니까 전망대까지 찍고 다시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겠죠. 근데 저는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왔으니까. 그리고 돈네코는 사실 약간 숲길이라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km대가 한 4시간 걸리니까 훨씬 더 길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비추천한다고 하는데 처음이니까, 그리고 저는 차가 없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스위스 느낌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그래도 돈 내고 와야 이 뷰를 또 볼 수 있겠네요. 안쪽까지 들어와야지. 지다. 이제 길이 이런 울퉁불퉁 돌 길입니다. 한라산 백록담. 이제 구름이 올라오고 있죠. 좀 있으면 안 보이겠는데, 구름이 백록담을 감싸고 있습니다. 멋지죠. 근데 저 밑에 사람들은 이제 전망은 이게 뷰가 안 보이겠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구름이 가렸습니다. 다시 백록담입니다. 이게 지금 돈네코 쪽으로 가는 길인데 약간 한라산 허리를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름 2개를 지나서 지금 약간 백록담 아래, 남쪽 아래 허리를 지금 약간 돌고 있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본격적인 하산 코스가 됩니다. 지도상으로.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좀 힘든 구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쪽은 구름이 이렇게 막 밀려 올라오고 있고, 능선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0 되다 보니까 키가 큰 나무들은 없죠. 조릿대 많고 키가 낮은
그런 쪽만 있습니다. 저기 뭐지? 웬 대피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저기서부터 내려 하산길인가? 머리 그림자 보니까 머리 위에도 있는데. 오, 이쁘게 생겼어, 쟤는. 뭐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쟤. 그런 거 같아. 미안해. 미안해. 돔내코 단방로. 지금 남벽 분기점입니다. 세월은 2.1km 왔고 돔내코 단방 안내소까지 7.0km. 그리고 저기 남벽 통제소라고 돼 있는, 아까 여기를 2시 반에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까마귀를 뒤로 하고 하산길로 가겠습니다. 지에서 평계 대피소까지 40분, 그리고 다시 살채기도까지 1시간, 그리고 썩은 물통에서 돔내코 앞까지 1시간 50분,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30분? 와, 여기서도 지금 3시간 30분 걸립니다. 이런 길입니다. 이렇게 펜스가 있고, 아직까진 뭐 평탄한 수준, 돌길이긴 하지만 걸을만합니다. 구름이 막 올라오고 있고, 뒤에 백록담 볼까요? 뒤에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 구름들이 막 들어오면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가 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방향이랑 확실히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제 하산길이니까 스틱을 한 5cm 정도 더 늘렸습니다. 올라갈 때는 위를 짚어야 되니까, 내려갈 때는 아래를 짚어야 되니까 스틱을 좀 더 길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쪽 구간 만약에 이용을 안 한다 그러더니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뒤쪽에 뭐 이렇게 여성분들도 있었고 한데, 그분들이 과연 이게 이쪽으로 오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서 가는지, 차들이 있으면 절대 이쪽으로 올 수가 없죠. 돌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럼 여기 이 하산길은 또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무섭다.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오는 기분입니다. 구름이 가득, 또 시야가 별로 안 좋아졌죠. 저는 뭐 이렇게 딱 트여 있는 길이면 이 정도 길도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숲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길은 뭐 너무하지 않나. 물론 돌멩이가 울퉁불퉁한데 거의 박혀있는 돌이죠. 올라와 있는 돌 중에
밟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움직임이 덜 있는지. 길 너무 좋은데요. 좋은 길입니다. 돈네코 길도 이렇게 따라서 한라산을 뒤에 두고 백록담을 뒤에 두고 이렇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되게 좋습니다. 아직 숲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지금 한쪽은 해가 나고 한쪽은 구름이 잔뜩 있고 저쪽은 또 하늘이 조금씩 보이고 다채롭습니다. 와, 이런 표야? 언제 보겠어요. 이렇게 넓은 들판을 거니는 느낌? 사람도 없어요. 이 코스는 거의 사람이 안 다니는구나. 왜냐면 이 돌길이라서 아마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돌길은 발목 잡아주는 그런 등산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발목 다칠 수가 있어서 발목이 긴 등산화, 트레킹화는 발목이 없죠. 긴 등산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좀 있으면 대피소가 하나 또 나온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넓은 드르 전망대입니다. 드르, 이름 어렵다. 뭐죠? 설명이 없지. 섬을 보는 건데 섬이 안 보입니다. 지금 4개의 섬을 볼 수 있다는 거. 섭섬, 문섬, 새섬, 범섬. 범섬은 봤었고 문섬도 봤었죠. 4개를 볼 수 있는 데라서 넓은 드로 진짜 어렵다. 다시 또 보입니다. 또 백록담이 보이죠. 안 보였다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쉼터처럼 돼 있어서 좀 쉬다 가죠. 좋다. 과일 먹고 싶다. 아무도 없어서 좋다. 사람도 없고. 까마귀 아까 되게 귀엽던데 먹을 거 달라고. 거의 고양이 수준이었어요. 여기 누워있고 싶다. 안내방송 나온다. 안내방송. 이건 깃발을 이렇게 달아두나 봅니다. 1번도 빨간 2번. 지점이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약간 하얗게 들판처럼 돼 있던 부분이 이제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점점 숲으로 들어가는 건가? 가보겠습니다. 외국인 아까 2명 지나갔고, 어떤 아저씨 혼자 저를 앞질러 갔고, 뒤에 모녀가 돌 쌓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대피소인가 보다. 평캐, 이름도 어렵다. 평캐 대피소는 아니고 평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겸 이렇게 전망대가 있죠. 전망. 화장실 겸 전망대입니다.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거, 휴게실이죠. 전망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통과. 아까 거기가 대피소가 맞았어. 이제 4.7km 남았고요. 둠비바위에 있습니다. 둠비바위 어디야? 여기가 어쨌든 돈네코 방향으로 지금 숲길이죠. 그렇게 뭐 어두운 숲길은 아닙니다. 어제 동백동산 진짜 숲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이 정도 숲길이면 뭐 한라산 하산 부분에 그리고 이렇게 조리대 많고, 근데 진짜 사람이 없다. 진짜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인 것 같고.
근데 그 위에는 되게 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뭐 바다 전망 보는 그 정도까지는 평지였고, 지금은 이제 내리막이 좀 있는데 평지고 약간 들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그쪽은 좋았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한 2시간 정도 하산을 했는데, 근데 아직도 해발 1200. 1200이면 북한산 2개 높이인데, 아직도 1200이래. 한참만 이라야 되겠네. 이 숲길이 이제 꽤 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릎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발목도 지금, 발목, 무릎 조심. 안개 자국. 구름이죠, 구름. 구름 자국. 돈 냈고 단박 안 냈어. 3.5km 남았습니다. 아직도 3.5km. 그래서 이 코스가 굉장히 지겹다고 했구나. 되게 가도 끝이 없다고. 이 돌멩이 무더기를 계속 걷고 있는데 발목은 아프고 무릎은 아프고 가도 끝은 없고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쪽엔 괜찮았다. 낮은 나무가 있는 데서. 여기도 그래도 숲이 꽤 밝은 편입니다. 밝은 편이고 조리대 많고, 외국인 여자 한 분 길을 앞질러 지나가셨고, 외국인 남자 2분이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긴 진짜 약간 벤치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한라산 그쪽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관음사나 그쪽도 벤치가 좀 없습니다. 중간에 쉴만한 데가 없어. 근데 약간 쉬면 뭐 먹고 또 쓰레기 버리고 이럴까봐 안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라산의 노루 이야기. 사려니 숲에서 내가 노루를 볼 뻔했는데 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여기 뛰어다니는 애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노루. 그러고 보면 비자림은 진짜 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새가. 새들이 거의 뭐 합창을 하고 있었어. 아까 그 녹화된 걸 보니까 새들이 진짜 많았어. 비자림이 숲으로는 최고다. 전망은 한라산이 최고다. 가는 길에 대박 소나무. 소나무가 갑자기 떡하니 있습니다. 여기. 소나무 군락도 아닌데 왜 혼자만 이렇게 딱 있네. 신기하네. 엄청 큰 나무. 수령이 꽤 될 것 같은데. 소나무라고는 없는데 혼자 있는, 외로이 홀려 있는 소나무 였습니다. 하여튼 한 2km 남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 봤어요. 통통한 다람쥐. 제 앞에 아주머니 2분이 아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질러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2분은 언제 출발해서 지금까지 걷고 있는 것일까? 이 지리한, 이거 누가 가도 끝이 안 보인다고 했던 것처럼 진짜 그런 길입니다. 아까 낮은 나무가 있던 백록당 주변 길은 괜찮았는데 이 조리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끝이 없습니다. 예전 한라산 갔을 때 성판항에서 관음산 내려올 때 그때도 내려오는 길이, 그러니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거죠. 올라갈 때는 사실 뭐 비바람도 맞았고 막 이런저런 눈도 있었고 막 비도 오고 막 이래서 그랬는데, 내려올 때 되게 평화로웠는데 이제 비도 그치고 한 200m 내려오니까 비도 그치고 이렇게 평화로워서 이렇게 하는데, 가도 끝이 없는 그 느낌. 지금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같은 한라산이고 거의 마라톤 하는 기분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발목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게 돌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목이 조금씩 이렇게 삐끗삐끗하면서 무릎도 좀 아플 거고, 그래서 이거 스틱이 없거나 발목 보호대가 없는 사람들은 되게 이거 타격이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틱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무릎 보호대도. 북한산도 그렇죠. 북한산도 100군데 올라가는데 보면 완전 돌길이라서 그 길도 한번 내려올 때 되게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산에 가다 보면 주저리 산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스타트를 끊는 사람들은 꼭 중간에서 또 계속 만납니다. 뭐 어차피 비슷한 속도로 걷다 보니까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분 또 만나네. 저거 움직였는데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앞질러 가거나 뒤쳐졌을 때 그 사람이 사실 안 보이면 이게 되게 큰 차이가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죠. 실제로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거리를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해석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걸 이 나무 뒤에만 있어도 그 안 보인다는 것만으로 왜 어떤 공포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뒤로 처진 분들은 얼마나 처졌을까 생각하니까 이게 모르겠는 거죠. 다시 되돌아갔을 수도 있고, 내 뒤에 얼마나 따라오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저를 앞질러 간 그 날다람쥐 같은 아저씨는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시작할 때 분명히 아저씨 2명이 되게 빠르게 올라가더라고. 아무 짐도 없이. 근데 우리는 아직 윗세우로 가지도 못했는데 돌아서 오는 거야. 돌아서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뭐지? 윗세우로 안 갔나? 전망대에서 돌아왔을 수도 있죠. 그래도 굉장히 빠르더라. 그런 발걸음을 어느 정도 속도라고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여기 산에서 지나갈 때 서로 인사도 하라고 이제 돼 있지만, 아까 외국인들 만났을 때도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하이, 뭐 이런 정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쑥스러워서. 근데 지리산 가면 그렇습니다. 이런 길에서는 오히려 인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거죠. 지리산이나 약간 험한 산들로 갈수록 서로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 사람도 나만큼 고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종의 동질감 같은 걸로 인사를 하게 되죠. 거기다 특히 겨울에 눈 덮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고생하면서 가고 있는데 만나면 반갑고 인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동네 산들을 잘 안 하죠. 동네 산들 안 하고, 북한산 가도 하시는 분도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인사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이 오면 인사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입을 막죠. 이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아졌어. 사람 피해. 사람 피해. 거리두기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피하고 말 하다
말을 하다가도 말 안 해, 사람이 나타나면. 아, 이게 코로나가 만들어내는 아주 안 좋은 풍습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짜 마음의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 즐겁게 인사하던 등산 문화를 코로나가 되게 안 좋게 바꾸고 있다. 주저리였습니다. 건네코 3-7. 그리고 빨간 리본 있죠? 빨간 리본 따라 이 줄도 있고 해서 계속 쭉 따라왔는데 네이버 지도 등산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저 약간 위에서부터 뭔가 벗어나 있어요. 무슨 일인가. 갑자기 길을 벗어난, 네이버 지도가 잘못된 건지 하여튼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른쪽 길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고 네이버 지도는 왼쪽 편에 길이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굉장히 오래된 길인 것 같은데 새로 만든 길도 아닐 텐데 왜 틀릴까요? 모를 일이죠. 썩은 물통, 동식물의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썩은 물통으로 불리고, 이거 예전에 표고 재배 시 자목을 담그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했던 곳으로 연못물이 흐려져서 썩은 물통, 지금 많은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썩은 물통. 이제 한 1km 남았고요. 한라산 둘레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표고 재배장이라는 이름의 한라산 둘레길. 다음에는 한라산 둘레길을 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일 북쪽만 오픈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사련에 갔을 때도 둘레길이 있었습니다. 한라산 둘레길 다음에 도전. 자, 이제 저희는 1km 남았습니다. 돈네코 탐방로 입구까지 1km 남았습니다. 길긴 기네요. 트레일러닝 대회에 무슨 띠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라산은 다 빨간색 이렇게 띠인가? 이건 트레일러닝이고. 이 줄이 왼쪽 편에 줄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이것도 그런 안내 줄인지 모르겠습니다. 줄이 계속 있었어. 얇은 밧줄 같은 게 길을 따라 계속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줄이겠지? 벗어나려는 그런 줄이겠죠? 이제 다 왔습니다. 3시간 반? 3시간 반, 4시간 진짜 걸린다 그랬더니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 하산길이 확실히 힘드네요. 바위도 많고, 발목도 아프고, 길긴 길었습니다. 9km, 10km 되다 보니까. 내리막길인데도 뭔가 속도를 낼 수 없는, 바위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거의 다 왔고, 제주 시내가 보입니다. 총평. 한라산 연실 코스 올라갈 땐 되게 좋았습니다. 좋고,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능선에 마치 풍광을 계속 보면서 갈 수 있는, 마치 목장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갔고, 한라산 백록담 정상을 계속 보면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정상 부근의 그 넓은 평야와 대지를 이렇게 거니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한라산 실제 관음사나 성판악에서 가면 사실 저런 백록담 풍경을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비 올 때 가가지고 그런 넓은 대지가 있었는지도 사실 보이지도 않았고, 너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바람도 비바람이 너무 몰아쳐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라 이렇게 한라산을 제대로 남쪽 방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영실 코스가 있었다. 근데 이제 돈네코 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나름 뭐 더 가까이 백록담을 볼 수 있었고 그 낮은 나무들이 있는 그 지역의 둘레길까지는 오름이 있던 둘레길까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리대가 나오면서 무슨 쾌? 팽쾌? 그쪽부터 이제 하산길이 좀 경사도 좀 있고 바위들이 있어서 좀 힘듭니다. 길었습니다. 둘레까지는 시야가 좋았는데 이제 그렇다고 뭐 하산길이 그렇게 뭐 어둡거나 습하지는 않았고 그럴만했습니다. 꽤 긴 시간을 걸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저기를 어려워하는구나. 너무 그래서 가도 끝이 없는 하산길. 사람이 있는 데는 한 2시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4시간 정도 가다 보니까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9시에 출발해서 지금 3시 반? 그래도 빨리 내려왔죠. 스틱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발목은 좀 아프긴 한데 3시 반 4시니까 한 7시간? 6시간 반 정도 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트레킹 오늘이 며칠차지? 6일차? 6일차 트레킹 마치겠습니다. 한라산 영실 코스였습니다. 영실 코스에서 돈네코 코스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안녕.